다음 주 정도에 서울 개인택시조합 선거 공고가 붙을 예정입니다. 그 선거 공고에 이사장 선거 공고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초미의 관심합니다. 오늘 그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택시TV 시작합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회는 18대 임기에 대한 부분들을 2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번 공고를 냈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입니다. 2018년 7월 11일 날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보시면 2018년 11차 이사회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제18대 이사장 재선거일 결정 및 선거사무소 예산 편성안 이래서 그 당선이 결정될 때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번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은 언제 내렸느냐 하면 2019년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한 번 더 내렸습니다. 1월 22일입니다. 그때도 보실까요? 그 18대 이사장 보궐선거일을 2019년 3월 6일로 하고 당선자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두 번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의결에 대한 이 의결을 내리기 위한 법적 근거 또는 뭐 법적 자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 부분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자문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법무법인 덕수입니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죄송합니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수신 서울 개인택시 조합으로 보시면 수신은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고 발시는 법무법인 덕수입니다. 그리고 뭐 쭉 2018년 6월 26일 날 열렸습니다. 그러면 2018년 6월 26일 날이라는 것은 2018년 7월 달에 한 이사회 결과의 법률적 결론의 근거가 됩니다. 보시면 7월 11일이죠. 이 법률 자문을 받고 그래서 11일 날 7월 11일 날 그 이사회가 열려서 한 걸로 저런 결정을 내린 걸로 판단됩니다. 이 법무법인 덕수와 그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 밝은 법률사무소입니다. 밝은 법률사무소. 이것도 작년도 2018년 6월 달에 그 법률자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신은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사장 재선거에 대한 관련 자문을 했습니다. 일단 누가 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나 임기 만료에 대한 부분들을 2019년 12월 31일로 두 군데서 다 그렇게 법률자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법률자문에 대한 변호사는 살펴보시면 덕수에는 법률자문사 김영태 변호사님 그리고 김진영 변호사님이 법률자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발근에서는 변호사 조남돈 변호사님께서 자문을 이건 지금 발근입니다. 2018년 6월 달에 보냈죠. 변호사 조남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근거로 이사회가 한 번 열렸고 7월 달에 열렸고 2018년도에 그 결과가 12월 31일까지가 임기의 만료의 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선거가 열렸고 어차피 임기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임기에 대한 자문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철 이사장이 당선되는 3월 6일 선거에는 임기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임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는 고정불변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의 법률 자문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린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또 한 번의 선거에 공고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7월 달 또 2019년 1월 달에 내렸던
그 이사님들이 지금 현재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지금에 와서 2019년 임기에 대한 부분들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저 법률 자문을 뒤집을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저 근거가 빈약한 상태로 이사장 임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형사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놓고 봐도 이미 법률자문을 서울 개인택시업에서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은 지금 현재 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사장 임기는 12월 31일까지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단을 내리시면 그러면 이제 그 임기에 대한 부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이사님들은 법무법인 덕수와 법무법인 발근에서 내린 법률적 자문에 의해서 2019년 3월 31일까지라고 이사장 임기를 3월 31일까지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법률사무소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에서 내려준 판단을 무시하고 또 다른 판단을 내리시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현재 이사회가 열려서 다른 판단을 내리신 근거가 빈약하다면 아마 법률적 다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도 분명히 따라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사장 선거 공고를 내시고 그리고 임기는 12월 31일까지 두들겨 놓으시면 지난번에 두 번의 결론을 뒤집는 결론도 아니고 또 그 결론이 부당하다고 누군가가 재판을 걸어오면 법률사무소 판단 근거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이사님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판단을 내리신다면 저 법률사무소에 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그러면 법무법인 덕수와 법무법인 발근에서는 왜 저렇게 판단을 내렸는지도 계속해서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상당히 무서운 결정을 아마 조만간에 이사회에서 내리셔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 결정을 내리시는 이사님들은 지난번 두 번의 결정을 내리신 이사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의 결정을 내리신 이사님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다른 결정을 내리시면 법률적 또 민사적, 형사적 그 판단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 어려운 길 선택하지 마시고 법률자문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의결을 해 주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조합에서 분명히 의뢰를 한 거고 서울조합에 이미 회신이 간 서류적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사장 만기 일자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저번에 내린 결과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의 원인은 법무법인 덕수와 법무법인 발근의 법률 자문에 의한 판단인 듯 싶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숨는 것이 또는 숨는다기보다는 그 판단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판단을 내리신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도 분명히 따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다른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명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님들 2018년 7월 그리고 2019년 1월에 내리신 의결하신 이사님들 판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